네, 녹화 좀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래서 이번에 일주일 동안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기본적으로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일 단위로 코칭을 진행했을 때 나왔었던 문제점들이라던가 이런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30분 이내로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면을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위클리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수치적인 변화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이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웃은 뭐 많이 증가하신 분들이 지금 400명대까지 이렇게 증가하셨죠. 셀파님, 원희님, 그리고 허니비님이 이렇게 그 이웃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웰시님도 300명 정도 증가하셨고, 소크라테스는 265명, 스타기님 133명. 지금 이제 이거를 딱 보면은 그 윤케이님과 그 사무장님은 이웃을 추가하는 활동을 이렇게 매일매일 그 루틴처럼 하시진 않았다라는 거를 여기서 이제 좀 느낄 수는 있어요. 네. 어, 잘못됐다라는 것보다는 뭐 가용한 시간을 활용했을 때 글 쓰는 게 더 중요하니까 아마 시간이 좀 부족하시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셀파님이 이웃 제일 많이 늘어나셨거든요. 420명. 그래서 음, 셀파님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일단 뭐 다른 진짜 이제 오신 분들도 너무 열심히 하셔가 저도 너무 깜짝 놀랍니다. 와, 대단하셔요. 근데 처음부터 어떻게 알고 이렇게 나머지 분들 원희님이라든지 이렇게 뭐 또 뭡니까 웰시님 네. 너무 이렇게 잘 늘려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니까 요령을 조금 알아가지고 저한테 이제 오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보면 한번 방문을 했을 때 이웃이 그 좋아요 많이 눌렸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저도 이제 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는 그분에게 다 일일이 그거 체크는 못 해드리 답변은 댓글은 못 달아드려도 그냥 계속 이웃을 전가했는데 처음에는 그진 한 95% 정도 다 응해 주셨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게 한 60% 정도만 이행되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여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서로 신청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이웃을 신청하는 활동들을 지금 이번에 많이 못하셨던 분들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루틴을 꼭 만들어가지고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가용한 시간을 좀 쪼개가지고 이웃을 추가해 주셔야 또 이웃들에 의한 반응도 쌓이고 방문자 수도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방문자 수 저 같은 경우는 감소했고요. 메시님도 최초가 이제 월요일 날 424명이었었고, 그 이후로도 지금 주간에 방문자 수가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분들을 보면 이제 사무장님과 이 수치는 그 주간에 가장 높았던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체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좀 방문자가 적었기 때문에 아무튼 100명은 일단은 주간에 넘어주셨고요. 그다음에 셀파님도 많이 증가하신 분이 윤케이님이 553명까지 하셨고, 네, 원희님도 100명 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가 지금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어, 이따가 순위 살펴보겠지만 순위에 비해서 방문자 수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면은 현재 내가 나의 블로그 상태를 봤을 때 내가 지금 내 블로그의 몸집에 맞는 키워드들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단계냐면은 앞으로 장기간 내 블로그에 방문을 가져올 수 있는 글들을 이렇게 좀 꾸준히 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스테디셀러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내 블로그 이제 방문자들이 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리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좀 더 검색량도 많고 경쟁 강도가 강한 블로그에 글들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상위 노출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방문자가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릴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막 내가 키워드 분석 방법을 배웠다고 해가지고 방문자 수가 이렇게 엄청나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또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정말 엄청난 운을 딱 타고났을 때, 이렇게 키워드를 정말 잘 골랐을 때, 뭐 100에 한두 번 정도 있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방문자 수가 일단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베이스가 깔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일주일간에 우리가 만들어낸 좋은 성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방문자 수 그래프를 이제 어느 정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이렇게 조금씩 변하는데 이제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또 아실지 모르겠는데, 얘는 전고점을 뚫는 뭐 그런 모습들인 거죠. 이렇게 좀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전고점을 조금씩 뚫는, 그리고 이 저점도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블로그도 똑같이 성장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방문자 수가 좀 적게 늘어나신 분들도 있고 또 좀 많이 늘어나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순위를 블랙키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순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블랙키위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리지만 경쟁이 높은 키워드에서 노출을 시킬수록 순위가 오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어떤 키워드에 노출을 계속 새로운 키워드로 노출을 시킬수록 순위가 상승한다는 거죠. 근데 그 키워드가 경쟁이 굉장히 센 키워드였는데 내 블로그가 노출시켰다. 그러면 내 순위가 높아진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키워드든 노출을 시킬 수만 있으면은 블랙키 기준으로 순위는 쭉쭉 오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그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 여러분들이 키워드 분석을 하고 내 블로그가 노출시킬 수 있는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아는 능력들이 조금씩 이제 쌓여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노출을 원했던 키워드로 노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블로그로 노출되는 글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위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소크라테스님이 뭐 처음에 순위가 안 잡히셨으니까 100만위 정도로 이렇게 제가 체킹을 하는데 그러면 18만 등까지 올라오셨으니까요.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들 보니 원인인 같은 경우도 32만 등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6만 등까지 들어왔어요. 6만 등까지 들어왔고 그래서 증가율이 엄청 높죠. 그리고 외시님도 16만 등에서 5만 7천 등까지, 윤케이님도 17만 등에서 7만, 티치타기님 26만 등에서 10만 등까지 올라오셨고 셀파님도 10만에서 5만. 이렇게 보면은 다 엄청나게 50% 이상씩 다 순위가 증가한 거를 볼 수 있죠. 이렇게 된 적이 진짜 한 번도 없는데 저는 이게 너무 놀랍거든요. 이렇게 순위 상승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게. 그래서 이거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좀 파괴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30일 동안 그 러닝메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순위가 전혀 안 잡히시던 분이 30일 정도 지나면 15만 등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1주차 만에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이거 이내로 들어왔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다른 제가 기존에 운영해왔던 분들에 비해 가지고 훨씬 성과가 잘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 주에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했을 때 얻었던 것들에 대해 가지고 얻었던 데이터적인 수치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1대1 코칭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 매일매일 글을 읽으면서 조언을 드렸던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또 글로 이야기하는 거랑 이렇게 말로 전달하는 거랑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키워드 및 제목이 이거는 제가 아마 여러분들 코칭을 해드리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던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요거가 이제 상위 노출을 시키냐 안 시키냐를 결정짓는 단락이고 방문자 수와 가장 크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코칭을 아마 제가 가장 많이 드렸을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에 대해 가지고.
블로그 성장의 핵심은 키워드가 제목이기 때문이죠. 이거를 보시면은 키워드 개수에 따라서 검색의 경우의 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한 개만 사용했을 때는 이 키워드에만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두 개를 사용하면은 A로도 될 수 있고 B로도 될 수 있고 AB로도 될 수 있고 BA라는 조합으로도 내 블로그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건 물론 최대치죠. 거꾸로 해서는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일단 경우의 수만 따져본 겁니다. 근데 키워드를 3개를 쓰면 경우의 수가 15개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A, B, C, A, B, A, C, B, A, B, C, C, A 이런 식으로 이제 워드들이 다양해지면 순서가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고 해가지고 다양한 조합으로 내 글로 사람들이 내 글로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도 여기까지 가는데 거의 4배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검색 가능성이. 물론 그 절대적인 수치가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가 3개에서 4개 정도는 제목에 들어가 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제 내가 노출시킬 수 있는 키워드들도 많아지는 거고요. 그래야 이제 검색량도 많아지는 거겠죠. 근데 1개에서 2개 정도만 노리고 글을 쓴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이게 방문자 수가 많이 증가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기존에 항상 얘기했듯이 내가 쓰고자 하는 대형 키워드를 한 개를 고르시겠죠. 주제를 고르시겠죠. 이게 사실 대형 키워드라고 표현하지만 거의 주제에 가까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단어들을 서브 키워드를 A, B, C 이렇게 고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문제는 이 이 키워드와 연결돼서 검색하는 것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화면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전에 글 하나를 업로드를 했는데 보면 어, 예를 들면 제가 고용징대 세액공제라는 거에 썼어요. 이렇게 썼을 때 이제 내가 이제 키워드 분석을 막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연관 키워드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키워드들을 고를 때 얘랑 같이 검색되는 키워드들을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여기서 보면 이 밑에 쪽으로 검색량이 많을수록 얘랑 이 서브로 붙어 있는 키워드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용 증대 세액 공제랑 같이 검색되는 키워드들이 없죠. 그냥 이건 얘랑 연결되어 있다는 그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얘 부모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부모를 가지고 있는 건데 다른 내용이죠. 고용 증대 세액 공제랑 취득세 계상 이런 거는 관련이 없는 거죠. 좀 더 이제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리다 보면은 이제 같이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얘와 연결돼 있는, 연결돼서 검색되는 키워드.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캐칭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인데, 여기서, 여기 보면 사후관리라는 키워드가 있죠. 사후관리. 이건 제가 다들 여러 번 이야기 드렸는데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통합고용 공제. 이거는 이제 용어가 바뀐 거라서요. 청년 있죠. 가진 말소, 추징,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계산, 경경청구 여기 있죠. 계산, 경경청구. 그다음에 여기 상시근로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최저 한계 6월 이렇게 얘랑 같이 검색을 붙어서 검색이 되는 요 키워드들을 일단 이렇게 목록화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개별 키워드가 어떤 게 좋은지를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2월은 뭐 뷰탭이 몇이고 경쟁 강도가 얼마고 검색량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세 탭으로 띄웁니다. 이렇게 세 탭으로 외국인 뭐 상시근로자 이렇게 띄워가지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보는 거죠. 내가 시간이 많이 부족하면 딱 2가지만 봅니다. 섹션 여기 120명 120, 500cc 그렇게 좋진 않네. 보고 섹션 뷰탭이 1이네. 3가지 정도 봅니다. 그래서 상위 노출되고 있는 사람들 이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2시간 전에 썼는데 이미 제 글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죠. 이거는 제가 키워드로 썼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거를 살펴보면서 키워드들을 각각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또 키워드,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다 쓰면 안 돼요. 이걸 다 쓰면. 이걸 다 쓰면은 이거는 또 제목이 엄청 길어지게 되고, 키워드만을 막 노출시키기 위한 그런 약간, 또 내용도 본문에 충실히 반영돼야 되는데, 제목에 들어가지 않는데 본문에 이 내용들이 막 들어가 있거나, 그러면은 안 들어가 있거나, 그러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을 했던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은 지웠어요. 사고 관리. 이건 어려운 내용도 지웁니다.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 아예. 이거 지웠고요. 이거 들어가고, 이거 지웠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글을 발행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발행했죠. 고용증대 세액공제여 이제는 통합고용 세액공제다. 청년, 외국인 계산 2월 추징 등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여기는 키워드 들어갔죠. 외국인도 같이 썼네요, 제가.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조합이 다양해질 수 있는 거예요. 고용증대 세액공제 청년, 고용증대 세액공제 외국인,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 고용증대 세액공제 2월, 고용증대 세액공제 추징 이렇게 되죠. 근데 또 있죠. 통합고용 세액공제 청년 이거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키워드로 내 글이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제가 지금 이 2시간 전에 써가지고 얼마 시간이 안 됐는데 예를 들면 고용중대, 통역중재, 청년 3위로 노출되고 있죠. 3위. 그다음에 뭐 외국인 1위로 노출되고 있죠. 그다음에 원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양한 키워드에 내 글이 노출이 이제 된다는 거죠. 이게 계산 계산은 안 될 수도 있겠다. 계산은 되고 있죠. 2등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노리는 키워드를 2월도 2등, 추징, 추징도 2등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다양한 키워드의 검색량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키워드에 제 글이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통합 고용 세액공제 이것까지 해볼까요? 추징. 이거는 다른 섹션이 다르죠. 근데 이것도 1등으로 노출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1등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키워드가 지금 제가 글 하나로 썼는데 사람들이 검색하는 다양한 키워드로 제 글이 노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뽑아내고 제목을 지어야지 내 글이 노출되는 빈도가 많아지면서 이제 또 충분히 사람들이 또 소비해주고 하면은 더 좋은 점수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일단은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인데 여기서 이제 뭐 조금 더 복잡하게 하면은 뭐 스마트 블록에 걸려 있으면 스마트 블록에 있는 키워드들도 뽑아내고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도 그 자동 완성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키워드를 뽑아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비슷비슷하기는 한데 요 정도는 해줘야 내가 이제 그 방문자 수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출되면은 당연히 그 블랙키 순위도 또 오르겠죠. 많은 키워드에서 노출시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꼭 해주셔야 된다. 키워드를 다양하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제 키워드 분석을 했는데 키워드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 내가 쓰고자 하는 주제로 연관되는 키워드가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없다라는 거는 블랙키위나 자동 완성으로 완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혹시라도 검색을 할 만한 단어들이 있는지를 그냥 내 뇌피셜로 작성을 좀 해보고요. 그것도 안 되면은 이제 카피라이팅을 좀 해가지고 노출되었을 때 내 글이 좀 그 클릭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보자라는 겁니다. 이 카피라이팅을 활용하자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허니비님 코칭을 해줄 때 이렇게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현재가 ETN과 ETF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게 제목이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게 요게 하나의 키워드죠. 요것도 하나의 키워드죠. 요게 또 하나의 키워드예요. 사람들이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만약에 키워드가 더 없었다. 여기서 내가 끝냈다. 키워드 분석을 끝냈다. 요거 세 개만 써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은 제목이 좀 짧잖아요. 사실 ETN, ETF 차이 요렇게만 썼어도 이 키워드는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통상 사람들이 검색을 요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ETN과 ETF는 어떤 차이? 이렇게 검색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ETN, ETF 차이 이렇게 키워드만 딱 적어주고 여기서 이제 카피라이팅을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도 모르고 투자를 한다고요?
차이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카피라이팅, 그러니까 사람들이 클릭하게 만드는 내용을 조금만 포함시켜주면은 요 키워드로 노출이 됐을 때 사람들이 내 글을 클릭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드가 좀 적게 들어가고 이게 많이 그 적게 들어갔을 경우 이렇게 카피라이팅을 통해서 클릭할 확률을 높아주는 노력을 같이 해주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앞서 말했던 선택한 키워드. 키워드는 본문에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제목에 들어가는 키워드들은. 그러니까 뭐 청년, 어, 여기서 저도 이제 이게 제목을 다 써놓고 또 쓰다 보면은 그 키워드가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체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다 써놓고 나니까 제가 외국인이라는 키워드를 한 번도 안 넣은 거예요. 외국인이라는 키워드를. 그래서 외국인 넣어야 되는데 근데 일단은 제목인 전 서론에 무조건 들어가니까 고용 청년 및 외국인 조건 이렇게 알아보겠다라고 하니까 거의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기본적으로 제목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는 무조건 두 번씩 들어가요. 그렇죠? 고용생활 청년 외국인 조건 계산 2월 추징 등에서 이렇게 이러면 알아보겠다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한번 들어가죠.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안 썼었고요. 제목에도 제가 여기는 안 썼네요. 이렇게 결론에 통상 한 번 더 써서 한 번 더 써주고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이걸 안 썼다라는 걸 알아가지고 중간에 의도적으로 이 외국인이라는 키워드를 한 번 더 썼어요. 여기 그러니까 내국인이라는 용어가 있으니까 외국인은 적용이 불가능한 것 같다. 이 한 줄만 이렇게 넣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키워드가 이제 본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또 녹아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목에서 선택했던 키워드들이 본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 계산이 지금 보면 계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죠, 계산이. 이런 식으로 이걸 다 마지막에는 한 번 정도 체킹을 해주셔야 됩니다.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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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이렇게 들어가 있죠. 본문에 한 번 정도는 언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추징 이런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그 본문에 반드시 반영을 해줘야 된다. 제가 이거를 체크를 하긴 하는데 그 메인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많이 쓰셨는지 안 쓰는지 확인을 하긴 해요. 근데 일일이 다 확인을 해드리지 못해가지고 코칭할 때도 어 많이 제가 확인을 엄청 구체적으로까지는 해드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메인으로 쓰는 키워드 정도 몇 개 검색을 해보고 반영이 된 것 같다,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 하시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꼭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키워드를 작성할 때 어렵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묶음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 키워드가, 그, 내가 글을 쓸 때 자연스럽지 못하다. 뭔가 너무 부자연스럽다. 그럴 경우에는 인용구를 활용해가지고 그냥 소제목으로 넣어버리면 됩니다. 인용구를 활용해가지고. 이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소제목에 통합고용제 적용 대상 기업 이런 식으로 제목을 넣었는데 내 키워드 넣기가 좀 애매하다. 그럼 그냥 소제목에 이렇게 키워드를 넣어버리자는 거죠. 어려울 때는 통합고용제 조건 이런 식으로요. 공제액 이런 식으로 추징 고용증대 세액공제 추징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조금 더 키워드를 내가 반영할 때 크게 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좀 더 쉽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본문에 녹이는 활동까지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키워드랑 제목을 짓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계속 이것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마스터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블로그로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럼 이거는 반드시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글자 수를 살펴보면 글자 수가 적어도 사실 상관없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뭐 절대적이지 않아요. 근데 체류 시간에는 영향을 주죠. 체류 시간. 사람들이 내 글을 얼마나 잘 소비하는지를 알려주는 거고요. 이 지표는 네이버에서도 매월 단위로 종합해가지고 이제 블로그 평균 지표라고 해가지고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0자 이상이 작성되어야 아무래도 정보도 많이 담을 수 있고 키워드도 충분히 담을 수 있고 사람들의 그 평균 사용 시간도 체류 시간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천자 이상은 가급적이면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죠. 그래서 그 뉴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1500자에서 2000자 정도로 쓰여진 이유가 사람들이 부담 없이 그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도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체류 시간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통계에 들어가서 평균 사용 시간, 그다음에 주간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 단위는 또 이렇게 막 변동폭이 너무 크니까 주간으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은 본인의 평균 사용 시간을 알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지난주죠. 이게 그 내일 되면 아마 이제 이번 주께 나올 건데 그러면은 일주일간의 평균 사용 시간은 5분 19초라 19초죠. 엄청 높은 시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기의 평균 시간을 좀 체킹을 해보시면은 너무 짧다. 만약에 3분 이내다. 평균 사용 시간이.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내 글을 끝까지 잘 안 본다는 거죠. 그러면 내 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읽기 싫은가? 아니, 읽기 싫을 수도 있고요. 정보가 잘 안 담겨져 있을 수도 있고요. 가독성이 막 헷갈려가지고 사람들이 보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읽다가 나가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평균 사용 시간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이게 딱 절대적이진 않겠지만 1500자 정도 쓰면은 3분에서 4분 정도가 나옵니다. 1500자 정도 쓰면.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좀 집중해서 정독을 한다 그러면 이게 5분 정도의 시간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평균 사용 시간을 주 단위로 꼭 한 번씩 체킹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이게 이제 그 증가해야 좋은 거니까요. 이 글자 수는 이거에 영향을 미쳐서 한번 또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가독성. 가독성이 평균 사용 시간을 가는 그 판단 짓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글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깔끔해 보이게끔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독성의 핵심은 글을 오랫동안 읽도록 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글의 구조가 예상되게끔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제목이 하나 들어가 있네, 이미지가 들어가 있네, 설명이다. 제목이 들어가 있고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 설명이다. 제목? 그러면 사람들이 예상을 하면서 글을 읽잖아요. 아,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 다음엔 요 내용이 나오겠구나. 요 내용이 이렇게 설명이 되겠구나. 예상을 하면서 이제 쭉 읽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막 순서가 없이 그냥 막 글 나왔다가 이거 그 글자색이나 음영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은 이 내가 글을 쓸 때 중요한 거에는 예를 들면은 글자색 그게 굵게 하거나 음영을 넣어요. 근데 이게 어떤 그 규칙이 없어요. 규칙이 없이 갑자기 음영은 빨간색 들어갔다가 어떤 거는 음영은 노란색, 초록색 막 이렇게 막 각양각색으로 들어가 보면 들어가 있으면은 산만하다는 겁니다. 이게 글이 전체적으로 봐도 산만해 보여요. 그럼 음영을 쓰실 거면은 저는 한 가지 색이나 두 가지 정도 색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글자도 글자 색깔을 다양하게 사용하기보다는 강조할 것들만 딱 강조 표시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셀파님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그때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작성이 되었다라고 하셨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음영이 파란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복잡하다는 거죠. 이게 막 그 너무 화려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가급적이면은 어, 최소한 딱 글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글과 사진이 헷갈릴 경우는 테두리를 반드시 넣어주는 걸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이건 사무장님 건데요. 제가 이거를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사례여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사실 이게 여기가 사진이고요. 여기가 이제 쓴 글이거든요. 근데 이게 구분선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쭉 읽어 내려오다가 왜냐면 이미지는 참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 요런, 예를 들면 딱 읽고, 아, 이런 뉴스 기사가 있구나 하고 이제 다시 글을 읽어야 되는데, 어디지? 어디지? 여긴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앞에서 읽었던 내용이랑 이게 연결이 또 안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이게, 뭐야? 뭐, 어디서부터 봐야 돼? 해서 위아래 막 이렇게 올리다가, 여기네 하면서 이렇게 또 읽다 보면은 이게 이탈을, 뭐야, 이거 짜증난다 하면서 나가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아주 사소한 거지만 평균 사용 시간을 유지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림입니다. 그림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면은 사람들이 글을 이렇게 쭉 읽다가 이런 뉴스 기사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부터 읽어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거지만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것도 신경 쓰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글과 이미지를 좀 적절히 조화해가지고
본인만의 구조를 만들면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저는 소제목 쓰고요. 그 그림이 먼저 들어가고 이거에 대한 이제 설명글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아니면은 뭐 글이 먼저 들어가고 참고할 수 있는 사진이 나중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도 해도 되고요. 이거를 지금 그 다들 잘하고 계시지만 원희님이나 웰시님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이미지랑 이렇게 해가지고 쓰시는 거를 좀 깔끔하게 잘하고 계셔가지고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 글까지 볼 여유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잘하고 계시긴 해요. 다 비슷하게 잘하고 계신데 예를 들면 이거 한번 봐볼까요? 원희님이 쓰고 계신데 사진 그다음에 가운데 직로 쓰시고요.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고 사진 들어가죠. 그다음에 설명 제목 사진 설명 제목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제목 사진 설명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글을 읽으면서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상을 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멜시님 거 한번 봐볼까요? 멜시님도 여기 서론, 썸네일, 그 다음에 제목, 글, 사진, 제목, 글, 사진, 제목, 글, 사진, 제목, 글, 사진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제 글을 읽다가 크게 이제 그 예측을 하면서 읽을 수 있다라는 거야. 내가 원하는 글들이 이제 다음에 나오는 건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웰시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별도의 어떤 그런 글자를 굵게 하거나 그런 것들은 해주지 않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글의 구조가 일단 좀 단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읽을 때 이게 부담 없이 그냥 쭉 읽어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자기만의 그 글 쓰는 구조를 이제 정립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가독성을 높이는 거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미지를 사용을 잘 안 하시는 분이 이제 셀파님이나 지금 저기 소크라텍스 님이 이미지를 지금 많이 사용하지 않고 계시죠. 종혜집 님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 같고요. 근데 이미지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연관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면 좋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소크라텍스 님은 조금 전에 쓰신 글 보니까 이미지 또 국세청에서 있는 거 해가지고 순서 막 잘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이번에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셨던데.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는 어 그래도 좀 더 완벽을 기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를 좀 뉴스 기사나 이런 거라도 좋으니까 좀 캡처를 하고 그다음에 어뷰징을 예방할 수 있는 뭐 형광펜이라든가 이런 밑줄이라든가 네모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추가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은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 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글의 목적에 따라서 링크를 활용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내가 키워드를 기반으로 한 글쓰기를 했다. 라고 하면은 이 유입이 키워드 기반 글쓰기는 사람이 어떤 니즈가 있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내가 이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내가 궁금했던 점을 알려주는 글을 읽고 싶어 라고 하면서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키워드 관련된 글을 쭉 읽다가 이거를 또 알게 되니까 다른 연관되어 있는 글을 또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 블로그에 예를 들면 들어와 있어요. 이 글들이. 그러면 얘랑 관련 있는, A와 관련 있는 A 다시라는 링크를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다음으로 이 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여 점수도 받고. 그래서 이제 키워드 관련된 글을 적어주셔야 되고, 이웃을 예를 들면은 내가 대상으로 하는 글을 쓴다. 이거는 뭐 나의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그, 내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소견들을 적는다든가 아니면 자극적인 카피라이팅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약간 끌어모았다라든가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나에 대해서 알리는 글들을 링크로 넣어주면 더 좋죠. 왜냐면 이건 어차피 어떤 정보를 원해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나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내 생각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뭐 내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에 따라서 링크가 들어가는 것도 다르고, 그다음에 카피라이팅 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는 링크도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2022년에 얼마 벌었노 막 이런 거 쓸 때 2023년 내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극적인 카피라이팅이죠. 이거는 노출을 노리고 쓰는 글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내 이웃들한테 이웃들의 흥미를 자극해가지고 읽게 만들려고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씁니다. 이제 막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데 맨 밑에 보면은 제가 저의 목표 이런 거 해놓고, 그다음에 카페에 가입하고 있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적어가지고 제 카페를 홍보하고, 그다음에 또 저에 대해서 홍보하고, 여기서는 이런 거 넣을 때는 링크를 이제 고민하지 않고 막 넣는 거죠. 이 글을 읽고, 이 사람이, 이 사람 좀 재밌는 사람이네? 좀 더 글 읽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이 들 때쯤 이제 저에 대한 내용들을 더 이렇게 들어가더라는 거죠. 더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이런 거 들어가 보면 또 그 다음에 또 링크가 또 있어요. 제 상품에 대한 홍보를 하는 또 링크가 또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가다 보면은 뭐 빨대 꽂 꽂는 법, 그러니까 제 상품들을 이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 좀 재밌다 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상품 전환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의 목적에 따라서 들어가는 링크들도 다 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드렸는데 또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벌써 40분이 돼버렸네요. 오늘 항상 전 30분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그런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꾸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요 1주차 결과들이랑 데이터 보고 그다음에 보완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궁금하신 부분이나 해소가 안 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면 좀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성부장님. 즉, 경매와 관련된 키워드를 네. 블랙키위에서 검색하면 거의 완전히 포화 상태인데, 이럴 경우에는 키워드를 네.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오늘 그 글 쓰신 거 보고 예, 코멘트를 한번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 지금 그 뭐지? 첫 번째 쓰셨던 글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앞으로 내가 경매에 대한 글을 쓰겠다라는 일종의 그 개괄을 하는 내용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예, 첫 번째 글은 그거였고, 예. 예, 그럼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 키워드를 찾아가는 것 있잖아요. 경매 물건 정보 요거에 예.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경매 물건이 뭐가 있는지를 어떻게 검색하지? 이거를 궁금한 사람들이 이제 경매 물건 정보라는 글로 이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경매 공부라는 키워드는 좀 더 큰 키워드인데 경매 물건 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이걸 제가 안 그래도 한번 쳐봤었는데 뭐였지? 이게 아니었네. 경매 물건 검색이 경매 물건 요거로 검색을 해봤던 것 같네요. 경매 물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이야기 드렸던 그것들이 이제 다 여기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경매 물건 조회로 이게 오히려 더 큰 키워드네요. 화면 공유를 해주십시오. 죄송해요. 네. 경매 물건 조회 이렇게 요 키워드로 내가 검색을 했을 때 연관 검색어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사무장님이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듯이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쭉 풀어가는 개념으로 한번 쓰시면 좋겠다고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예, 경매 물건 조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 거니까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 폭을 굉장히 좁혀야 된다는 거죠. 경매 음, 물건 요거 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뭐 경매 공부하는 방법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경매 물건을 조회하는 방법만 알려주겠다. 그러면은 경매 물건 조회는 여기 보면 경매 물건 있고요. 조회. 이렇게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여기서 이제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경매 물건 조회. 이렇게 하면요. 여기서 같이 나오는 게 매물이라는 키워드도 있고요. 경매 물건이 아니라 매물이라고도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다음에 조회 있고요. 그다음에 사건도 있고요. 여기 보면 법원도 있죠. 법원, 아파트, 부동산 이렇게 키워드들 여기 요것들이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뭐 여기 지역이 또 들어갈 수 있는 서울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경매 물건 보기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각각의 키워드들을 내가 분석을 해서 이제 제목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적을 수도 있죠. 서울 부동산 아파트 구매 물건 소외 및 보기 방법, 경매 물건, 뭐 매물 조회 및 보기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쓰는 거죠. 그럼 이 키워드들 여기 있는 거 들어가가지고 제목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경매 물건 조회라는 게 내가 사실 이게 제일 큰 키워드였잖아요. 요게. 근데 네.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포화 상태예요. 포화 상태. 포화 상태면은 이 노출이 내가 될 가능성이 거의 적다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어떤 키워드에 내가 뭐 엄청 좀 큰 키워드에 노출시키겠다. 그렇다기보다는 다양한 키워드를 제목에 넣어가지고 어떤 키워드로든 내 글이 좀 노출되게 만들겠다라는 전략으로 좀 가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 포화 상태니까. 그러면 이제 키워드 조합이 다양해지니까 제 글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글 쓰신 내용 중에 이제 예를 들면은 경매 공부를 3시간 만에 뚝딱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다 그냥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오늘은 서울 아파트, 뭐 부동산 아파트 경매 물건 매물 조회 및 보기 하는 방법, 뭐 사이트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사이트는 여기서 이렇게 확인하고, 두 번째 사이트는 여기서 이렇게 확인하고, 세 번째 사이트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확인하면 된다. 라고만 해서 글 하나를 그냥 그러니까 엄청 좁잖아요. 그 지금 다루는 내용이. 그래서 이 폭을 네. 좁게 해가지고, 폭은 좁은데 키워드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글 작성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어제 쓰셨던 글이었나? 그걸 보니까, 이제 글이 엄청나게 이제 방대하더라고요, 이게. 좀 더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아마 글 쓰시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문득 들던데, 오히려 조금 폭을 더 좁히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것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더 딥하게 좀 들어가자. 라는 그 생각, 비율은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한 키워드를 쓰는 것이랑 네. 정말 제가 이제 하고 싶고 들어온 사람들한테 필요한 글을 쓰는 거랑 비율은 네.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어, 그 비율이라는 게 그러니까 질문을 정확히 제가 지금 이해를 아, 못했는데, 키워드 글쓰기만 하는 네, 디테일한 키워드 글쓰기만 하는 경우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제 블로그에 들어갔는데 네. 예, 제가 이제 그 사람한테 정말 필요로 한 키워드랑은 약간 많은 차이가 있지만 음, 정말 필요로 하는 글들을 쓰는 거랑은 비율을 좀 어느 일단은, 정도로 해야 돼요? 네, 제가 그때 한번 이야기 드렸듯이 지금은 일단은 내가 내 블로그에 힘을 키워야 되니까 음, 키워드를 기반으로 한 글쓰기를 일단은 제 생각에는 8대 2나, 키워드 기반 글쓰기가 8대 2 또는 9대 1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신가요?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윤케이님. 최근에 이제 글을 2개를 발행을 했는데, 네, 이제 정책 관련된 글을 쓰다 보니까, 네, 최근에는 조금 노출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키워드 네,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시간을 좀 많이 들었는데, 네. 그거에 비해서는 좀 잘 안 돼서, 음, 정책 글은 조금 지양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 아니면은, 이게 약간 조금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안 뜹니다, 일단. 최근에 쓰신 거 어떤 걸 말씀해? 버팀목, 아니,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 말씀하신 건가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랑 오늘 네. 청년 버팀목 쓰긴 했는데 둘 다 일단 안 뜨긴 안 떴거든요. 디딤돌 아, 대출은 근데 좀 잘 되긴 했더라고요. 네. 이게 디딤돌 대출 제가 또 보니까 그 2023년이랑 키워드가 또 같이 들어가 주면서 사람들이 이제 최신게 어떤 건지를 같이 검색하면서 좀 들어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이게 제가 키워드 분석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네. 이게 지금은 노출되기가 요 키워드들 자체가 좀 센 키워드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네네.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런 것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게 경제 분야에서는 노출시키기 정말 좀 어려운 키워드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서 음, 이제 좀 그 세부 키워드들을 찾아가면은 물론 이제 좋은 키워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어 정책 원래는 정책글이
검색량은 많은데 그가 적어요. 그 글 보는 발행량이 사람.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 은근히 좋아 보이는 키워드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노출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그걸 센 블로거들이 다 가져가고 있으니까 못 쓰는 거죠. 무서워서 어차피 노출 안 될 걸 아니까 못 쓰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음, 근데 그래서 이제 키워드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자격 대출 한도 금리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번 봐볼까요? 청년 대부분 근데 아마 아이고 이번 거는 좀 많이 망해가지고. 이게 저기 38,000에 7,000이니까 이게 일단은 높거든요. 여기서 이제 대출 여기 이것만 했을 때 상위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보면은 거의 막 1,000위 이내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고 여기서만 딱 봐도 이분은 뭐 총정리 이렇게 쓰셨는데 후기 부적격 화면이 안 보입니다. 아 제가 안 보이세요 지금? 저희 엑셀 화면 파일만. 그래요? 그럼 이 화면 공유가 잘못됐구나. 잠시만요. 근데 진짜 네. 이제 보이시죠? 로드하는 중이에요. 잠깐 네,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어, 전세금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쓰는 키워드들이 조금 유사하단 말이에요. 소크라테스 지금 담배 피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윤케이님이 예를 들면 이 글을 통해 가지고 노출시키려면은 더 조금 낮은 키워드들을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지금 여기서 쓰셨던 것 중에 보면은 대출 한도 2억 이런 약간 구체적인 비율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써주는 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그 잘 안 쓰는 키워드여가지고 이런 걸로 또 잘 들어와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써주시는 게 좀 더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키워드 분석은 좀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지금 현재 잘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요 키워드 자체가 좀 센 키워드라 가지고 어려울 음, 수 있다라고 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방문자 이게 지금 주말에 이 정도잖아요. 근데 저 방문자의 한 반이 윤석열 적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그냥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썼던 글로 그냥 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아마 근데 주말에 보통 더 꺼질 건데 요 정도 되면은 내일은 좀 더 방문자가 많아질 것 같은데요. 제 느낌상으로. 저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네네네. 있는데, 네. 이제 사실 이런 제가 쓰는 글이 보통 네. 부동산이나 이제 정책 관련된 글이다 보니까 네. 이제 부동산 관련된 카페 같은 데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링크를 공유하면 네. 사실 많이 들어오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제 블로그 지수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아니면 그런 거는 문제가 없는 건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음, 그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C랭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그게 이제 체인 스코어라고 해가지고, 외부에서 그, 외부 유입을 통해서 내 블로그로 들어오게 되면은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외부 유입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카페에서 내 블로그로 들어온다? 사실 그런 거면은 네이버 입장에서는 크게 뭐 좋고 나쁜 건 없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어차피 네이버 내에서 놀아나는 거니까. 네. 근데 예를 들면은 카카오뷰나 이런 그 다른 외부 플랫폼에서 네이버 블로그로 유입이 들어온다? 그러면 네이버 음.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다른 플랫폼에서 우리 쪽으로 어, 끌어당기고 있는 거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래서 카페에서 이제 외부 유입을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굉장히 방문자 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이제 폭발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더 좋죠. 왜냐면 에드포스 수익도 증가하고 여러 가지가 증가하니까. 블로그 지수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음, 잠시만요. 근데 이제 여기서의 그 생각해 볼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렇게 들어온 사람이 내 블로그에서 예를 들면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체류를 잘 해줄 수 있느냐의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네. 번째 문제는 카페에서 자꾸 내 블로그를 아웃링크를 달면은 탈퇴시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 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꾸 내 블로그를 홍보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카페에다가.
그러면 이제 카페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네,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율을 좀 적절히 조율을 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두 번 정도 했는데 체류 시간이 4분 미만대로 안 떨어진다면은 네, 그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맘카페나 이런 거에 내가 침투를 할 수 있으면은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맘카페 이런 거 활동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네네. 거기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해가지고 내 블로그에 유입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제가 그 방문자 수를 만들어내는 세 가지 방법 이야기 드릴 때 세 번째가 이제 외부 유입을 이야기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카카오뷰도 있고 예를 들면 유튜브를 하면 유튜브도 있고요. 인스타를 하면 인스타그램도 있고 이런 것 그리고 최근에 또 그 어떤 분은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트위터를 통해서도 또 유입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외부 유입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내가 수단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저기요, 네. 저는 강의 시간에 했는데 까먹었어요. 네. 제가 아까 제 그 포스팅을 올리고 이제 복사를 하는데 되더라고요. 아, 어떻게 하면 복사 안 되나요? 복사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사실 이게 그런 그거 부분들이 허용인가? 네. 네. 그거 안 그래도 제가 알려드리려고 검색을 한번 해봤었는데 왜냐면 저도 이거를 매번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제가 저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뭐지? 복사 아이고, 복사 금지 이런 거 이렇게 아니, 네이버가 아니라 블로그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바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예, 뭐 이렇게 다 있죠. 그리고 그 설정에 가가지고 네. 예, 관리에 가가지고 이 콘텐츠 공유 설정 이거였던 것 같네요. 여기서 이거 허락하지 않은 동일한 조건으로 요거랑 자동 출처 사용 설정 사용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금지 설정 요거를 체크를 하시면은 아마 복사가 안 되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형광펜은 어떻게 사용해요? 형광펜 형광펜. 네. 형광펜 같은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간 밑줄 형광펜. 네. 국세청 같은 거 예를 들면 캡처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캡처 도구를 알캡처라는 걸 쓰거든요. 네. 알캡처를 쓰면은 이렇게 예를 들면은 지금 캡처를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안 이렇게 보여요. 응. 예. 안 보여지는구나. 제가 계속 제가 정신이 없네요. 알캡처를 사용해가지고 네.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캡처해서 드래그를 긁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창이 떠요. 여기 형광펜이 있어요. 네. 형광펜. 아, 네, 그래서 굵기 이런 거 해가지고 여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만 네. 해줘도 된다는 거죠.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붙여넣기를 하면 바로 붙여넣기가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미지 편집이 좀 쉽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셀파님. 그 마지막에 그 뭐고 우리 그거 조금 전에 질문하신 그분 위에 있는 분이 네. 그좀 신규잖아, 그죠? 별로 신규 아닌가? 여하튼 신규인데 네네. 그 순위가 왜 그렇게 좋아요, 그분이? 윤케이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금 신규인데 순위가 좋다는 거 아까 윤케이님 좀 전에 윤케이 말 원이 소크라테스님 말씀하시는 어떤 거요? 소크라테스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위에 있는 분 그거 원어비인가? 허니비님이요? 예, 예, 허니비님이 그 순위가 좋은 이유? 예, 예. 아, 그 순위 안 보세요. 너무 놀라워요. 왜 그렇게 나오지? 지금 8만 4천 등이 처음 시작할 때 8만 4천 등. 근데 지금 4만 원, 네, 6만, 지금은 5만 이제 4천 등이죠. 예, 5만 4천 등.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순위는 그 상위 노출되고 있는 키워드들이 많으면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허니비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키워드가 어떤 키워드로 노출되고 있는지를, 이거는 개별적인 제가 이제 그 주인이 아니라 외부자의 입장에서는 분석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걸 한번 봐볼까요? 근데 그게 네, 블랙키 전체 순위인 거니까, 네, 그죠? 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이 이제 뭐 좀 오래되거나 좀 하신 네, 분들이 다들 네, 근데 그 방문자도 별로 되지도 않고 뭐 네, 이렇게 이제 시작하신 것 같은데
네. 5만 뭐 4천위라면은 그냥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지. 그렇다고 그렇게 뭐 유입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허니비님 그런 어떠세요? 허니비님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820이요? 저도 궁금합니다. 아, 그래요? 순위가 왜 저, 높은지. 예, 저도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등수가 높게 나오는지. 음, 하루 유입되는 방문자 수도 별로 없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보면 제 블로그에 방문하신 분들이 그 체류 시간은 굉장히 길어요. 또. 음, 제 시간이 3분 밑으로 나온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음, 4분대, 5분대로 와서 한 분 들어오시면, 그게 방문자 수가 한 100명 되면은 조회수는 한 180, 190, 뭐 거의 한 배 이상 정도로 항상 그 조회수가.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른 글들을 되게 다 한 번씩은 다 보고 나가시는 거. 그 정도인가 저는 그냥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음. 그게, 방문자 대비 조회수가 높아요. 예. 이게, 여러 가지로 좀 또, 방금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고요. 왜냐면은, 체류 시간, 그러니까, 검색이 잘 되지 않더라도, 검색 노출이 잘 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내 블로그에 그, 소비를 충분히 해주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글 하나를 읽으러 들어왔는데, 방문자 수가 100인데, 조회수가 180이다. 그러면은, 1인당 거의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의 글을 읽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제 블로그 네이버에서 좋아하는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어, 주제가 거의 하나의 이제 경제 분야에만 집중이 잘 돼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운영을 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가지 경제 분야에 대한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그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더 혜택이 많을 수 있어요. 완전히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블로그 제목이 부업으로 월 300 벌어보자 네. 이건데 내용은 지금 주식과 관련된 내용이 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앞쪽에 보면은 사실 이제 주식을 이제 좀 늦게 시작하신 거고, 앞쪽에는 이제 그 부업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어쨌든 근데 이게 카테고리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랑은 이제 크게 상관은 없는 거죠. 왜냐면 이 주식도 그렇고, 부업도 그렇고, 사실 키워드가 다 경제 비즈니스 분야로 묶이기 때문에, 분야에 대한, 그리고 아마도 글도 발행하실 때도 대부분 다 경제 비즈니스 분야로 발행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제에 대한 집중도를 보면 거의 90% 이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 비즈니스 글이. 그렇기 때문에 주제에 대한 집중도가 높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소크라테스 님도 지금, 최근에 순위가 또 오르시고 하는 모습들도 그런 영향도 또 없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다시 생각해보니까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또 초반에 또 천일 감사일기나 또 이런 거 많이 쓰셨잖아요. 그쵸? 최근에 이제 경제 글을 많이 발행하고 계시는구나.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또 한동안 그 포스팅을 엄청 장기적으로 하셨어요. 일일 포스팅도 꾸준히 하셨죠. 허니비님이 그 꾸준히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이제 활동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뭐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셀파님. 그 이미지 캡처해서 쓸 때 네, TV 나온 드라마 이미지 캡처해서 그 위에다가 네. 제목 붙이고 이렇게 쓰는 거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TV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약간 저작권 이슈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음, TV 방송에 나오는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이제 썼을 때 이게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디지? TV조선인가? 거기에서 나오는 화면들 캡처하면 TV조선에서 막 경고 나라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쓰셨죠? 그 TV 캡처한 거. 예. 공부. 예. 그거 쓸 때는 사실 저는 기존도 이야기드렸듯이 저작권 이슈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크게 고려하지 않고 쓰긴 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감안을 하고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10시가 넘었네요. 네. 그러면은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주간회의가 제가 그 일일 포스팅을 한 달 동안 할 때는 주간 회의만 4번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2주만 바짝 하다 보니까 주간 회의가 이번이 사실 처음이자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제가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 제가 최근에 세 번째 전자책을 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블로그로 월 300만 원 버는 마인드 세팅이라는 전자책인데, 이 전자책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크몽에서도 9,900원에 10,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을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책, 뭐, 100원 아닌데요. 40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블로그를 접근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제가 저희 채팅방에다가 이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역시 판매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저작권이 또 있어서요. 막 배포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선물을 제가 드리도록 하고, 오늘 지금 저희가 이제 미팅을 하는 게 이게 마지막 성과 분석 회의하기 전에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또 다음 주에 내일부터도 제가 이제 또 일 단위로 코칭을 해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근데 정말 좋아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글 쓰시는 거나 키워드를 분석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은 스스로는 아마 느끼시지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앞으로 이제 5번 남았죠. 오늘 포함하면 6번이고, 5번이 남았는데, 아마 저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이 순위 체크할 때마다 설레요. 오늘은 또 얼마나 순위들이 다 오르셨을까 하면서 굉장히 설레거든요. 그래서 막 순위가 많이 오르면 제가 막 떠올랐다고 하면서 막 엄청 좋아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장을 잘 하는 게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게 알려드리는 게 분명히 이 성과가 있고 효과가 있다는 것도 제가 스스로 증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하시면 저도 좋거든요. 여러분도 좋고. 그래서 이번 5일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지금 또 한 번씩 누락하신 분들도 있으신데 다음 5일 동안 최선을 다해가지고 지금 그룹으로 활동할 때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블로그 그 베이스를 만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잠깐만요. 네네. 전자책 링크는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전자책 판매 링크를 말씀하시는 거세요? 조금 전에 뭐 그 단톡방에 링크 주신다 했는데 그거는 저는 파일을 드리는 거죠. 파일을 보내드리는 거죠. 네. 파일을 그냥 보내드리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감사하고요. 또 아무튼 다음 주도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오늘 주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부터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걸로 마치도록 수고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